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9월에 발표될 주택공급대책에 오피스텔 규제 완화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화한 환경에 맞게 투자자, 실소자, 은퇴자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오피스텔 정보를 공유드리고자 2개월 전 멤버십 영상을 다시 한번 공개를 하겠습니다. 현재 호가는 2개월 전 시점이기 때문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은 주 3회 따로 올라가게 됩니다. 가장 앞선 내 집 마련과 투자 정보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멤버십 가족 여러분, 오늘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또 한 걸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나 이거 관심 없는데 배제하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소자, 투자자를 위한 주거용 오피스텔 가이드와 퇴직자를 위한 원룸형 오피스텔 가이드,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투자 관점에서 오피스텔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은 반응이 열의 아홉은 이래요. 완전 별로다. 왜냐면은 오피스텔 하면 생각나는 게 딱 떠오른 게 있어요. 첫 번째, 황금성이 떨어지고 돈이 안 된다. 두 번째, 월세 밀린 세입자 딱 이런 거 떠오르다 보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이든 원룸형 오피스텔이든 관심 자체를 안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뚫고 대박이 났던 것이 코로나19 때죠. 자, 위례 지웰 프로지오라고 보겠습니다. 자, 2019년 12월에 9억 1,500만 원이었던 전용 84제곱미터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2021년 8월에 얼마까지 올라갔다? 15억 2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63% 급등을 했다는 거죠. 갭 투자를 했다면 123%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 호황 속에 고가 분양이 늘어났어요. 왜냐면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은 분양가 규제를 적용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받고 싶은 그 가격 그대로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뭐 전매 관련 수요까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높은 분양가를 책정했고, 한때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라고 운정 신도시의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가가 9억까지 올라갔어요. 전용 84제곱미터가. 근데 아시다시피 오피스텔은요, 전용 84제곱미터는 아파트 59제곱미터와 똑같이 취급을 해야 돼요. 왜냐? 서비스 면적이 없기 때문에 실사용 면적이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 하면 항상 따라오는 게 마피예요. 이때 고분양가로 진행했던 것이 현재 마피가 나면서 이거 분양받은 사람들 손실이 굉장히 커졌어요. 자, 이제 오피스텔 이제부터 오르나요? 자, 오늘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주거용 오피스텔 투룸 이상 상품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원룸형 오피스텔 중심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먼저 주거용 오피스텔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건 간단해요. 취득세 중과제도 때문에 아파트 취득이 제한이 됐어요. 그러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의 수요가 늘어났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같은 면적의 아파트보다 오히려 더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주택수 못 늘려서 난리가 났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전세 가격이 워낙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이 살아나려면은 먼저 아파트에 대한 주택수를 늘리려는 소유 욕구가 먼저 생겨나야 되고, 두 번째, 전세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 그럼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 바로 금리 인하가 되어야 오피스텔이 살아남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은요, 무조건 금리 인하를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위례 오피스텔 예를 들어 볼게요. 위례 지웰 프로지오라고 있습니다. 2018년 3월에 완공된 784세대의 전형적인 주거용 오피스텔이죠. 외관을 보면 아파트랑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가 2019년 12월에 9억 1,500만 원에서 아까 15억 2천까지 2년도 안 된 기간에 급등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8억 3천까지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45%죠. 자, 그러면 이 위례 지웰 프로지오 현재 호가 봤더니 9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 사도 돼요? 말아야 돼요? 한번 보려면은 주변에 25평 가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인근에 송파 더 센트레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가 현재 호가가 11억이에요. 자, 위례 지웰 프로지오는 9억, 인근의 아파트는 11억. 어떤 걸 사야 될까요? 당연히 아파트를 사야 됩니다. 아직 매수할 이유가 부족해요. 야, 2억이나 더 싼데 왜 위례 지웰 프로지오를 안 사냐? 먼저 이 위례 지웰 프로지오는요, 위치가 이 송파 더 센트럴보다 더 안 좋은 곳에 위치했을 뿐더러 또 하나, 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잖아요. 아직까지 2억의 차이만으로도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기에는 매력도가 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이 사람들이 사기 시작할 때가 언제다? 바로
전세 가격이 오를 때입니다. 현재 위례 GL 프로지오 전세 시대 5억이죠. 자, 이 5억을 주고 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투자할 때는 4억이란 갭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투자할 유인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매매값이 일단 더 오른 상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전체적인 전세 시대가 더 상승해야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부동산은 상승 흐름이 있어요. 제일 먼저 집값이 회복될 때는 신축 아파트와 분양권이 회복하고, 그 다음에 준신축과 재건축, 구축과 입주권, 마지막으로 재개발과 오피스텔 순서로 올라가는데, 앞으로 지금 이제 준신축 재건축까지는 다 올라가는 분위기고, 지금 구축과 입주권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간이 더 지나면은 이제 재개발과 오피스텔도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자, 근데 시장은 먼저 들어가서 좀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지금 들어가긴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과 오피스텔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알아야 나중에 내가 들어가서 뭔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아예 포트폴리오에서 배제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시면은 그래도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먼저 힐스테이트 판교역 보겠습니다. 2022년 8월에 완공된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입지가 환상이에요. 판교역 현대백화점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뭐 수요야 말할 필요도 없겠죠. 자, 여기 전용 59제곱미터에 전용 84제곱미터에 이제 평면을 봤더니 좀 독특하긴 한데 그래도 환기는 좀 되는 구조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자, 지금 전용 84제곱미터 매매호가는 12억 8천입니다. 그리고 전세 시세는 7억 5천만 원, 그래서 갭은 5억 3천 정도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힐스테이트 판교역 같은 경우는 워낙 입지가 탄탄하고 좋은 곳에 있고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일 수밖에 없어요. 도심 라이프 지역이 제대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매하고 전세의 갭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만약에 매매 가격이 더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전세 가격이 추가로 올라가게 되면 관심 있게 한번 보셔도 되는 장소입니다. 자, 전용 59제곱미터 12억 8천. 아직까지는 주변의 서판교를 비롯한 아파트에서 기회를 더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아파트가 계속 가격을 유지하지는 않거든요. 그 타이밍을 잘 계산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편한 세상 시티 삼송 2차입니다. 자, 3호선 삼송역 인근에 이제 도보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없어요. 어디가 제일 가깝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제일 가까운데, 이 편한 세상 시티 삼송 그곳에 해당이 됩니다. 2019년에 완공됐고 918세대로 세대수도 커요. 인근에 스타필드도 큰 게 위치해 있죠. 그리고 평면을 봤더니 완전 아파트 평면으로 잘 빠졌습니다. 자, 매매호가 봤더니 5억 6천만 원이에요. 저렴하죠? 얘가 비쌀 때 8억 6천까지 찍었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34.8%예요. 전세호가는 3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럼 갭이 얼마예요? 1억 8천밖에 안 하죠. 자, 근데 이제 삼송 쪽은 좀 호재가 있어요. 자, 신분당선이 이제 삼송역을 종점으로 해서 연장하는 방안이 지금 추진 중인데, 자, 이것이 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니 안 하니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호재도 있는 곳이고, 갭도 워낙 적고, 나중에 전세 가격이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매매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지금도 괜찮고, 아파트 대체제로도 훌륭하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실 단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킨텍스 꿈의 그림입니다. 포레나 킨텍스 아파트 같은 단지에 위치해 있죠. 780세대고요. 2019년 2월에 완공됐습니다. 자, 현재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 면적 기준으로 25평 6억 4,500만 원입니다. 얘가 비쌀 땐 9억 9천까지 갔네요. 현재 고점 대비 마이너스 34.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세 시세는 3억 5천이에요. 여기가 비역세권이다 보니까 이 인근 자체가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GTX A 노선이 개통되겠죠. 자, GTX A 노선이 개통되면은 도심 이용 접근이 편리해질 것이고, 그것이 어디에 제일 먼저 반영이 된다? 전세 가격에 반영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매매 가격 6억 4,500만 원에 매입을 시켜놓고 나서 3억 5천만 원의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 차익으로 투자금도 회수할 수 있을 뿐더러 매매 가격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힐스테이트 미사역 그랑 파샤주입니다. 2020년 7월에 완공된 1444세대의 대단지 이제 오피스텔이에요. 여기는 이제 원룸형하고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혼합되어 있죠. 위치는 미사역 초초 역세권입니다. 자, 전용 84제곱미터 매매 가격은 현재 6억 6천만 원이에요. 고점은
9억 4천까지 갔었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29.7%. 자, 평면도를 봤더니 판상형은 아니고 타워형이지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자, 왜 이것을 추천드렸냐? 매매 호가가 6억 6천인데 전세 호가가 4억 8천이에요. 갭이 1억 8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현재 이렇게 된 전세 시세 낮아질까요? 올라갈까요? 당장은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매매는 모르지만 전세는 올라간다 말씀드렸죠. 자,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 수요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포레나 광교입니다. 거주 여건이 너무 괜찮죠? 갤러리아 백화점 옆에 위치해 있는데 2010년에 완공된 759세대의 단지 규모입니다. 원천호수 인근에 있어서 와 정말 쇼핑과 공원 뭐 다 누릴 수 있는 좋은 주거지라고 생각해요. 얘가 비쌀 땐 14억 9천까지 거래됐네요. 현재 9억 5천만 원입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37%. 자, 이 호수 주변으로 해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이 있어요. 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지금 9억 내외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전세 호가는 얼마다? 5억 8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갭은 한 3억 7천만 원 정도가 되죠. 자, 지금 당장 사시라는 게 아니라 여기 전세 호가 변화, 주변 아파트 호가 변화를 보면서 접근 타이밍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런 대안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에 살고 싶은데 자금 여유가 부족한 신혼부부, 일단은 아파트가 우선 고려 대상이 맞아요. 아파트를 고려 대상으로 하시되 이제 이게 계속 현재 상황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흐름에 따라서 매매 전세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 대안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꼭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넣으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액 갭 투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렴한 곳은 투자 비금이 2억도 안 들어가요. 자, 그래서 나중에 전세 가격이 올라갈 때 제일 먼저 베팅해야 되는 상품이 뭐다? 주거용 오피스텔인 거 잊지 마시고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주거용 오피스텔만 선택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2주택 투자자죠. 자, 지금 2주택 투자자, 3주택으로 주택 넣을 때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4.6%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2주택자가인데 어떻게 투자를 늘려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입주권하고 이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금리 인하 시기에 움직임을 잘 체크하세요. 금리 인하하자마자 주거용 오피스텔이 튀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전세 가격부터 먼저 올라갈 겁니다. 그 시기를 잘 체크하셔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자, 그리고 은퇴자를 위한 원룸형 오피스텔 한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안정성이 높고 수익률이 좋은 수익형 부동산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원룸형 오피스텔 보시면 혹하실 수 있는데 30대, 40대는 비추천해요. 자, 30대, 40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수익형 부동산보다는 자산가치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자산을 매입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왜 원룸형 오피스텔이 괜찮나 볼게요. 자, 대부분 은퇴를 앞둔 분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부모님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어떤 식이다? 집 한 채 있는 상태에서 현금 한 1억에서 2억 정도 모은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자,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현금 2억 갖다가 프랜차이즈 창업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이 거주 중인 집 한 채 주택연금에 넣으시고 여기 이제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제 국민연금 받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받는 분들은 그거보다 좀 더 젊을 때 받으시긴 해요. 자, 근데 주택연금과 국민연금 플러스 이 현금 2억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냐? 주거용 오피스텔이 괜찮다는 겁니다. 아파트 접근하기는 어려우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에 갔는데 얘가 얼마가 나온다? 월세가 80만 원 이상 나온다. 그러면은 주택연금 보통 받으면 100에서 150 정도 받거든요. 국민연금은 어떤 분들은 50만 원, 어떤 분들은 150만 원 받아요. 여기에 오피스텔 월세 80만 원 받으면 어떻게 된다? 안정된 주거 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은퇴 세대한테 월세 수입을 받을 목적으로 이거보다 나은 대안은 현재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4.5에서 5.5%가 나옵니다. 수익률이 계속 좀 올라가는 추세예요. 왜냐면은 원룸 오피스텔 품귀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왜냐면은 원룸 오피스텔을 지어야 될 곳에 전부 다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만 짓고 있어요. 그게 시행사 입장에서 훨씬 남거든요. 근데 이런 원룸형 원룸 오피스텔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어요. 대형 원룸, 대형 오피스텔. 왜냐면은 주차 문제가 있고요. 치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원룸촌에 잘 못 들어가세요. 자, 그런 분들이 꼭 이런 데 가셔야 되는데 어이구야 역세권에 주차장 좋고 그리고 치안이 괜찮은 이런
오피스텔 신축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월세가 꾸준히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역전세라는 때문에 가격 상승이 제한됐기 때문에 현재 괜찮은 타임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원룸형 오피스텔 투자 3원칙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오피스텔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황금성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먼저 준공 후 15년 이내에 무조건 처분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역세권이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300세대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차 면적도 충분히 확보가 되고요. 관리비도 저렴해요. 그러면은 세입자들이 오래 거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황금성을 고려한다면은요, 적어도 원룸형 오피스텔은 10년이 지나면 처분을 시작을 하셔야 되고, 매수자가 나타나면 내가 취득 가격 생각하지 말고 던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원룸형 오피스텔 5년, 6년 보유하면은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질까요? 그럴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세 차익이 났으면 났지, 조금이라도 뭐 손해보고 파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 3원칙을 잘 지키면서 어떤 오피스텔을 추천드리는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정동 M스테이트입니다. 2016년 9월에 완공된 8호선 문정역 초역세권의 730세대의 대단지 오피스텔입니다. 자, M스테이트 지금 시동 매물 봤더니 2억 4,300만 원입니다. 전용 면적 26제곱미터예요. 자, 26제곱미터면 이 정도 평면이 나옵니다. 자, 전용 면적은요, 최소 21제곱미터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그보다 작으면요, 관짝 같아요. 그래서 실제 세입자가 자주 바뀌고 답답해해요. 자, 그래서 그거보다는 20제곱미터 넉넉하게 나오는 곳을 추천을 드립니다. 현재 이 오피스텔의 월세 시세는 1,000만 원에 95만 원입니다. 수익률을 계산해 봤더니 4.9%가 나와요.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남위례역 아이파크입니다. 8호선 남위례역 초초초 역세권에 위치했습니다. 2017년 7월에 준공됐고요. 319세대입니다. 자, 전용 22제곱미터 매매효과 현재 2억 1000부터입니다. 자, 월세는 얼마를 받을 수 있다? 1000에 90만 원이네요. 수익률은 5.4%나 됩니다. 자, 세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마곡나루역 보나틱 푸르지오 시티입니다. 2017년 2월에 준공됐고요. 9호선 마곡나루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1930세대의 대단지고요. 자, 전용 22제곱미터 매매효과가 1억 8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얘 월세 시세 봤더니 1000에 74만 원이에요. 수익률 5.2%로 훌륭합니다. 자, 네 번째는 광교 지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교 엘포트 아이파크라고 있습니다. 2018년 1월에 완공됐고 1750세대의 대단지입니다. 규모가 엄청 크죠. 자, 이렇게 규모가 크면은요, 늘 거래가 자주 일어나서 황금성이 좋습니다. 자, 전용 22제곱미터 매매효과 1억 8천입니다. 보시면 거래가 엄청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거래 많은 데를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월세 시대는 1000에 78만 원입니다. 수익률은 5.5%나 나와요. 아, 나는 기왕 사는 거 강남에 사야겠다. 아크로텔 강남역을 추천드립니다. 2016년에 완공됐고 471세대예요. 강남역 초역세권이라서 뭐 수요가 없을 수는 없겠죠. 자, 전용 20제곱미터 매매 가격 2억 4천만 원입니다. 면적은 작지만 가격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해요. 자, 최근에 월세 호가 봤더니 월세 내역 거래된 거 봤더니 보증금 2천만 원에 85만 원이었습니다. 수익률 계산해 봤더니 4.6%가 나옵니다. 원래 수익형 부동산은요, 강남 지역으로 갈수록 수익률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혹시 진상 세입자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 찾아봤더니까 오피스텔 임대 놓고 월세 못 받아서 명도 소송 진행한 건 많이 보이던데, 자, 이것을 방지하는 좀 두 가지 팁이 있긴 합니다. 완전히 100% 커버하지는 못하겠지만, 첫 번째, 보증금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뭐 500에서 1000 말고 2000만 원 이상 잡으세요. 그러면은 월세 비중은 좀 낮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세입자가 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동산에 중견기업이란 대기업 직장인으로 알아봐 달라고 하시면은요, 그래도 문제 일으키지 않는 세입자를 만날 확률이 큽니다. 복비 좀 더 주고요. 그렇게 접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피스텔에 관심을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임대 수익률 5% 넘는 오피스텔을 사람들이 왜 안 살까요? 예금금리가 3.8%이기 때문입니다. 예금금리가 높기 때문에 야, 요즘 말 많았고 역전선에 이슈가 되는 오피스텔을 사고 싶지 않아서 안 사는 거예요. 자, 고점 대비 35% 하락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왜 안 살까요? 주변 아파트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 전후까지 다 급등했는데 전세값이 낮기 때문에 안 사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 이슈는 시간이 지나면은 다르게 적용될 것이다. 예금금리는
3.8%가 아니라 언젠간 2%, 그 이하까지 낮아질 것이고 전세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왜? 코피스 금리가 낮아지면서 전세 대출 금리가 동반 하락하면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지금 상황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변화할 환경을 보면서 계속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멤버십 가족분들께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블로그에 멤버십 상담을 진행하는데 이번 멤버십 상담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댓글 다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댓글을 달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해소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과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합니다.